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첨단 의학의 시대를 맞아서 저희가 인공심장 그리고 간과 신장 등을 100%에 가까울 정도로 장기 이식을 하면서도 사실 저희가 아주 작은 그런 사소한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막연하고 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이번에 허준의 마지막 동의보감을 쓰듯이 쓰셨다는 병이 들면 왜 뼈를 보지 않는가? 이것만 알면 치유가 쉬워진다를 통해 그동안 막연하고 또 답답했던 것들이 사실은 누구나 알기 쉽게 풀린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가 제일 먼저 궁금한데 동기가 있을까요? 네, 한 20년 전쯤 됐을까요? 어머니 고형제하고 이제 형님이 간암, 위암 등 다양한 암으로 이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보고, 근데 이제 어머니 형제는 그냥 뭐 연세가 있으니까, 그런데 형님은 45세 이제 3개월 시한부 인생 이걸 받다 보니까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깊어졌어요. 근데 이제 의학을 공부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죽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차가워진다는 걸 알았어요. 저거로구나. 그렇다 그러면 핸드폰 충전기처럼 충전하듯이 체온만 올리면 되겠구나. 저것만 알아내면 되겠구나. 그게 이제 동기가 돼서 여기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뜻깊은 동기였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건강을 그렇게 연구를 하시면서 이렇게 책이 나오기까지 그럼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신 게 있다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영향을 받은 건 우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의학인들, 그다음에 대체의학인들, 그다음에 자연치유, 이런 많은 다양한 분들의 그 건강을 살리는 그 프로그램 있죠. KBS의 생로병사. 그것을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십 번을 돌려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가만히 앉아서도 공통점을 잡을 수가 있었고, 그게 하나의 이제 혈액순환이고 따뜻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가는 길을 막힌 것만 뚫어주면 된다는 거. 그거하고 하나는 제가 이제 죽음을 무릅쓴 그 10년 동안에 수십 차례에 대한 생체 실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책이 아마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방금 그렇게 생체 실험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10년 동안 수십 차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말 그대로 생사를 건 생체 실험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가장 쉽게 하면은 우리가 흔히 있는 술이 나쁘다 그러잖아요. 술을 먹어서 오장육부 있죠. 여기인데 우리 가장 이제 소화기관, 혈변을 보거나 피가 터져 나오는 거, 이걸 한 수천 번을 했죠. 그 다음에 잠 안 자서 영하 30도의 냉동 창고에서 35분 정도 얼어 죽는 실험, 그래서 공황장애를 겪는 이런.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 그냥 죽는 사람은 차가워진다는 거. 그게 이제 공통점입니다. 죽는 사람은 차가워진다라는 것을 얻어내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생체 실험 결과 무엇을 몰라서 건강을 되찾는 일이 힘들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혈액순환이라 그러잖아요. 생명을 유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공기, 물, 소금. 이건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은 바로 심장, 그 다음에 생명이 탄생하는 양수, 그 다음에 수맥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구에 살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이만큼 평생 먹고 마신 음식 중에 칼슘,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이 뼛속에 시멘트처럼 굳어간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막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시멘트처럼 굳어가느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하면 몸속에 있는 담석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은 그 무엇을 몰라서 건강을 되찾는 일이 어려운지까지 설명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또 언급을 했을 때 허준의 마지막 동의보감을 쓰듯이 쓰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광익을 허준의 진짜 스승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스승 유기태가 이제 마지막 죽을 때 그 자신의 몸을 허준이한테 보여준 부분이 있죠. 그 당시에 이제 유기태 스승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뭔가 의술은 배워야 되겠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이제 안광익을 찾아갔는데 안광익이 내쳤어요. 물론 그의 이제 허준의 이제 인내심을 보기 위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세상에서 가장 그 고치기 힘든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물었을 때 허준이가 침이라든가 그다음에 한약재 다양한 걸 이제 스승으로 배운 걸 설명했을 때 이놈아 인체를 모르는 놈이 어떻게 병을 고친다는 얘기냐.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인체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은 오늘날의 그 자동차를 모르는 놈이 자동차를 어떻게 고치느냐 똑같고 세상에 좋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데 인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인체를 알아야지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그리고 또 책을 읽다 보면은 좀 참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주 나오는 말이 그 어린아이처럼 쉽게 생각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쉽게 보시면 지금 저 앞에 이제 거리에 나가면 차가 보이죠. 네. 버스를 뜯어봐야 하나요? 아니면 눈으로 보면 아는 건가요? 뜯어봐야 알죠. 그러니까 추위에 덜덜덜 떨면은 저 사람 추위에 약하구나 쉽게 알 수 있듯이 인체도 눈으로 보이는 대로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태어날 때 인상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인상을 보면 저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인간의 그 머리로 똑똑함으로 그 인체를 보기 때문에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진짜 오히려 또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근데 이 첨단의학의 시대를 맞이한 지금도 솔직히 아주 사소한 건강 앞에서 좀 막연하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저희가 무엇을 몰라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자동차가 이제 만들어질 때 보면 소형, 중형, 대형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소형차가 타이어가 빵꾸 났는데 대형차 타이어를 갖고 오면 안 맞죠. 그쵸. 바로 여기서 이제 착안을 하시면 태어날 때 인큐베이터 속에서 아이들의 발의 온도가 다 다르다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런가요? 네. 그 아이들의 발의 온도가 팔자처럼 평생을 지니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발이 차게 태어나는 사람, 중간인 사람, 따뜻하게 태어나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똑같은 환경에서 식생활, 성격, 식욕, 성욕 걸리는 모든 병들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태어날 때 발의 온도만 알면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태어날 때 발의 온도를 좀 아는 게 또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19 때 저희가 모든 의학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 쏟아지는 의학에 저희가 속수무책으로 접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 첨단의학이 발달한 미국과 유럽에서 특히 쏟아졌다는 겁니다. 무엇을 몰라서 특히 그런 거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거 바로 이제 우리가 첨단 의학이 발달한 나라에서 나타났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현대 문명이 발달한 나라, 그 나라인데 그 나라의 바이러스와 체온과의 관계를 몰랐던 거예요. 바이러스와 체온과의 관계요? 네, 그러면 태어날 때 발이 따뜻한 사람이 몸이 따뜻하고 차가운 사람이 몸이 찬데 중요한 거는 이제 1년은 365일이고 365개의 뼈가 있고 365개의 혈점이 있고 체온이 36.5도고 바로 360점 하나 찍은 게 체온입니다. 근데 배양의 온도가 36.5도, 그 다음에 발효의 최적 온도가 36.5도,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지키는 백혈구의 최상의 온도가 36.5도인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공통점을 가지고. 근데 몸이 따뜻해도 찬 곳이 심하면 바로 코로나에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거고 몸이 차도 바이러스에 노출 정도 되지 않을 정도로 차갑지만 않으면 그 사람은 상관이 없던 거죠. 그 36.5도가 그렇게까지 많은 곳에 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 365라는 그 숫자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왜 선진국이냐라는 거죠. 마사이족은 코로나의 영향을 전혀 안 받았을 겁니다. 현대 문명과 첨단 의학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마사이족은요. 그럼 왜 첨단 의학과 그 문명이 발달한 선진국에 있었느냐?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에 있었습니다. 그 왜 있었냐면 바로 그 나라의 차가운 문화가 가장 많이 발달돼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낮이고 밤이고 찬 걸 좋아해서 과로 피로를 해서 차가운 데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믿기지가 않을 정도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누가 만들었는지 인체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